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장 화학연력학 강의를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요. 그 내용이 화학연력학 우리 그 교재로 쓰는 그 책의 내용이 9장, 5장하고 19장, 뒤에 19장 그 두 챕터에 걸쳐 있는 내용을 오늘 다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아직 안 배운 내용들을 다루는 부분도 좀 있어서 그건 나중에 곧 그때 해당되는 때 좀 부가적으로 배울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다 오늘 연력학에 대한 건 관련된 건 다 배울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연력학은 이번 4장하고 이제 다음 5장 내용이 조금 이제 제가 처음 시간에 얘기했던 물리화학이라는 그 전공 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과목 그 분야 부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 열화학이 연력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이해하는데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문제를 몰라요. 문제 뜻을. 문제를 읽어보면은 뭐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데 그 조건을 갖고 뭔가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개념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으면은 그걸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식에다 대충 끼워 맞출 수는 있는데 정확히 알고 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내용 이해를 여기 4장 연력학 부분은 내용 이해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연력학이 뭐냐라는 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열하고 역학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머다이나믹스거든요. 그러니까 열과 뭐 역학 이런 얘기예요. 열과 관련된 역학. 그래서 열과 보통은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학 연력학이라는 거는 에너지에 관련된 학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에너지. 근데 그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종류가 몇 가지 있었는데 앞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처음에 기본 개념 얘기할 때 열도 있고 일도 있고 열이나 일 전부 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한 종류인데 그런 열과 일에 대해서 다 다루는 것이 연력학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범위가 조금 작은 것이 열화학이에요. 열화학은 그냥 열에 대해서만 반응열 뭐 이런 것들 주로 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만 다루는 부분이 열화학이고 넓은 의미로서는 연력학이다. 뭐 그렇게 거의 근데 같은 개념으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 학종에서는.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연력학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 이제 주요 기본적인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에너지는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일단 에너지 정의에 대해서는 첫 시간 1강에서 얘기를 했고요. 에너지 정의가 뭐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단위는 뭐 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건 이제 처음 배웠고 우리 지난 시간에 에너지에 대해서 기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에너지가 두 종류 있다고 그랬어요. 뭐와 뭐로 되어 있다고 했죠? 포텐셜 에너지와 그리고 운동 에너지, 그렇죠?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 지난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을 텐데 포텐셜 에너지는 보통 뭐 우리가 흔히 말했던 예전에 위치 에너지 그것도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 들어가요. 그 밑에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종류 중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나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 포텐셜 에너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이 포텐셜 에너지는 그 인력하고 상호작용이 있죠. 인력과 반발력 이것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포텐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인력과 반발력이 생기는 것이. 운동 에너지는 운동을 하면 생기는 거고, 이것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곱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노트에 있고요. 그래서 질량 m인 물질이 v의 속도로 움직일 때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의는 대충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에너지가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 출입이 반드시 있어요. 반응이 일어나면. 이것도 첫 시간에 전체적인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에너지 출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에너지 출입이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하고 일의 종류로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에너지 출입이 있는데 출입이거든요. 근데 나가고 들어오고 뭘 기준으로 하냐 이거예요. 예. 이 에너지 들어오고 나가는 건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그래서 기준은 뭐냐면 개예요. 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그 다음에 개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서라운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라운딩이라고 얘기하고 요거 두 개 합쳐서 개와 주의를 다 합쳐서 이건 이제 합치면 우주가 되는 거예요. 유니버스 UNI 유니버스가 돼요. 이 개란 건 뭐냐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연구한 대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관심의 대상. 이 주의는 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관심의 대상이 개다. 그래서 이것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하고 주의하고 이제 출입이라는 것은 개와 주의 사이에 들어오고 나오고 그런 관계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심이 개라고 그랬으니까 시스템이라고 그랬으니까 시스템이 중심이니까 시스템에서 나가면 시스템 입장에서는 손해거든요. 뭔가 내보내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손해죠.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나가면 주위에서 개 쪽으로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건 플러스예요. 주위에서 에너지가 개 쪽으로 들어오면 개 입장에서는 뭔가 더 받는 거니까 개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 나가는 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열과 일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열은 보통 우리가 Q로 써요. 소문자 Q로 쓰고 그 다음에 일은 소문자 W, 대문자 W로도 쓰고요. 이렇게 Q하고 W 쓰는데 열이 개에서 주위로 나가면 그건 우리가 흔히 무슨 반응이라고 그러죠? 열이 나가는 경우는 뭐예요? 그죠? 발열 반응.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열이 많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발열 반응이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열이 이렇게 들어오면 흡열 반응이죠. 예, 그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럼 W의 의미, W의 의미를 좀 보면 W의 일의 개념은 조금 이제 열하고 좀 다른데 좀 차이가 나는데 개에서 주위로 일을 하면 여기 이제 뒤에 일의 정의가 나오지만 같이 한꺼번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을 한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얼마만큼의 힘으로 얘를 이렇게 밀어요. 칠판 지우개를 밀면 내가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이동시킨 만큼 내 에너지가 소모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이란 거는 일을 한다라는 의미. 일을 한다라는 거는 에너지적으로 마이너스예요. 그죠? 네, 에너지적으로 마이너스예요, 얘는. 그 일을 한다라는 거 반대로 내가 이제 용어로 일을 한다, 일을 받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개에서 주위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위 입장에서는 개로부터 일을 받은 거예요. 말을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얘는 받는다라는 거는 의미적으로 에너지를 받은 거니까 이 일도 에너지니까 에너지를 받은 거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따지면 개가 주위로 일을 했다. W가 마이너스죠. 일을 한 경우는 내가 에너지 소모했으니까. 근데 이제 주위가 개의 일을 해줬다. 그러면 일을 해줬다는 거는 주위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개 쪽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W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일과 열에 대한 그 개념이, 열은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일이란 것이 일을 한다는 개념이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고, 그죠? 내가 쟤한테 해주면 내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얼마만큼 소모를 하니까 마이너스고, 제 입장에서 내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받는 거니까 쟤는 플러스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걔가 주위에 일을 해줬으면 주위는 그만큼 에너지가 증가해서 주위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마이너스 플러스 기호 중심은 항상 걔를 갖고 따진다는 거. 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기본적인 부호 정의를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 걔의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걔의 종류가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물질을 또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증발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위 쪽으로 물질이 이동할 수가 있는데, 그 여부에 따라서 걔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개 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개가 있어요. 열린 개는 말 그대로 열렸다고 생각하면 에너지도 출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물질도 출입이 가능해요. 닫힌 개는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물질은 왔다 갔다 못해요. 물질 출입은 안 되고, 고립개는 완전히 에너지나 물질이나 전부 다 출입에 불가한 그런 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개가 있다는 거, 종료하고 그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은 처음에 아마 그 줄 단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뉴턴 메타 해갖고, 그래서 뉴턴의 정의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했으니까,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거기에 뭐 그림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다. 물리학에서 정의의 일의 의미는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열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가 에너지에 대한 열과 일에 대해서 하나씩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의 정의는 좀 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뭔가 물체를 밀어서 내가 힘을 쓰는 그런 일 말고 또 다른 일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뒤에서 나올 건데, 일단 물리학적인 기본적인 일의 개념은 그렇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열은 이제 지우고요. 열이란 건 뭐냐면, 거기 이제 정의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개하고 주위가 온도가 차이 나면, 그 온도 차이로 인해서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됩니다. 온도 차이로 인해서. 그때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그 에너지, 그 형태를 열이라고 얘기해요. 개와 주위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방출되거나 흡수된 에너지.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열평형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고온의 물이 이제 놔두면은 실온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 주위하고 온도가 같아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걸 실온이라고 얘기하면, 처음에 100도씨 있던 것이 실온, 예를 들어서 25도씨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고온에서 25도씨로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식는다라고 그러죠. 식는다. 열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열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비커에다가 물 100도씨짜리 물을 담아놓다, 가열해갖고 끓인 다음에 놔두면 점점 식어서 온도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주위에다가 다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가 25도씨니까, 주위가 지금 현재 25도씨니까, 요 놈의 온도가 같을 때까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제 열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평형. 쉽게 말하면. 평형이란 거는 뭐, A란 상태하고 B란 상태하고 같은, 뭐 그 조건은, 평형의 조건은 몇 가지 있지만, A하고 B의 상태가, 그 상태라는 것도 온도가 될 수도 있고, 압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온도에 대해서고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온도가 같게 되는 그때, 그것을 열평형에 다다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열평형에 대한, 그건 일반적인 우리가 뭐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발열과 흡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로부터 계로부터 주위로 에너지가 나가면 발열 반응이고, 그죠? 주위로부터 계로 에너지 들어오면 흡열 반응이죠. 예, 그렇게, 영어하고 같이 기억을 해 두십시오. 엑소서믹, 엔도서믹,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열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법칙, 연력학이란 법칙이, 연력학에 관계된 법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연력학 제1, 2, 3 법칙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 기본적으로,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에너지가 보존된다. 에너지 보존에 대한 법칙이에요. 쉽게 말하면 A하고 뭐 반응이 나와서 B로 될 때 여기에 반응 전후에 에너지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뭐 에너지가 생긴다든가 에너지가 없어진다든가 뭐 이렇지는 않고 항상 전체적으로 따지면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그것이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의 내용이고요. 그거를 이제 내부 에너지라는 한 가지 연력학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연력학 함수 중에 한 가지인 내부 에너지입니다. 이건 내부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라고 얘기하고요. 네, U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책에는 E라고도 쓰기도 해요. U, E, 뭐 그거는 별 상관없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U를 많이 씁니다. 예, 일반적으로 U를 많이 써요. 저는 U를 쓰고 아마 교재에는 저희 책에는 아마 E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에너지. 일단 이 내부 에너지란 건 말은 우리가 용어는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에너지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에너지다.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라는 걸 갖고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을 표현을 하면 고립계의 경우, 고립계는 뭐예요? 물질이나 에너지 다 출입을 못하는 거예요. 꽉 막혔어요. 그럴 때는 에너지가 변할 리가 없죠, 그죠? 에너지 변화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에너지 출입이 없으니까. 출입이 있어야지 뭔가 변화가 생길 텐데, 이 경우는 그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내부 에너지의 정의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부 에너지 변화 값은 열과 1의 합으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당연하죠. 우리가 에너지가 열하고 1이라고 했으니까, 그 두 개의 합이 그 내부 에너지 변화 값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고립계의 경우는 이게 0이 된다는 얘기죠. 고립계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Q가 마이너스 W도 되고, W가 되고, 요 Q 플러스 W가 0이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Q와 W 의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플러스잖아요, 현재. 그죠? Q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주위로부터 열을 받은 거. 그죠? 내부에 열을 받은 거고, 플러스니까. W도 주위가 걔의 일을 해준 거고요. 예, 의미적으로. 주위가 걔의 일을 해줘야지 주위의 에너지가 걔 쪽으로 들어오니까. W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이것이 곧 걔의, 전체적인 에너지 변화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얼마만큼 에너지가 들어왔고, 얼마만큼 일을 받았고, 이것이 걔의 내부 에너지 증가, 그 변화에 대한
총 값입니다. 델타 U라는 것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Q는, 이제 고립계의 경우는 이것이 0이니까 Q는 -W로도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볼까지 일단 기억을 해 두시세요. 나머지는 이제, 거기 뭐 예제 보시면 어떤 기체로 이루어진 계가 30J의 열을 어둠과 동시에 팽창하면서 50J의 일을 했다. 이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얼마인가? 그럼 뭐예요? 내부 에너지 변화 델타 U는 Q 플러스 W잖아요. 그죠? Q 플러스 W인데 Q가 얼마예요? 30J의 열을 얻었다고 그랬죠?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30J래요. 열을 얻어서 플러스 30J래요. 걔가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일은 팽창하면서 얼마만큼 일을 했어요? 50J의 일을 했대요. 일을 했다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20J. 이 얘기는 뭐예요? 에너지가 20J만큼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겠죠, 당연히. 산수적으로 따져도 열은 에너지 30 받고 50 버렸으니까 산수적으로도 손해가 보는 거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구호의 의미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에너지의 몇 가지 정의, 성질,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부 에너지 정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 전체 에너지예요. 전체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너지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로 돼 있다라는 그런 형태로 돼 있다. 라고도 얘기했고, 그죠? 또 에너지는 열도 에너지고 일도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도 했잖아요. 또 이제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얘기하는 것이. 근데 이 내부 에너지는 열과 일의 합인데, 그래서 그 개 전체 에너지인데, 에너지란 것이 이것도 에너지고 이것도 에너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에너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개념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에너지란 걸. 아니면 열과 일에 대해서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에너지를 열과 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또 서로 호환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똑같이 에너지니까. 그 개가 받은 열이나 개가 받은 일, 이것이 개의 에너지인데, 개의 전체 에너지인데, 그 개의 에너지는, 그 에너지 양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다. 두 개의 합이다라는 거. 그렇게 되거든요. 거기서 나와 있는 것이, 그래서, 이 개, 내부 에너지란 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 개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운동 에너지란 건 뭐예요? 예를 들면 그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 안에 분자들이 있을 텐데 그 분자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와 분자들 서로 상호작용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합이 이 에너지다 이 얘기예요. 요 에너지는 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요 상호 전환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느냐, 그건 상황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U는 여기서 델타라는 거는 의미가 뭐예요? 차이죠. 변화값의 차이. 델타. 이건 차이라고요. 차이라는 건 뭐냐면 나중 상태가 변화됐는데 처음 상태가 있고 나중 상태가 있는데 나중 상태의 값에 처음 상태의 값을 빼야지 이것이 변화값이죠. 항상 그렇죠. 뭔가 변화량 구할 때는 변화하고 나서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뺍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내부 에너지 델타 U의 의미예요. 의미는. 근데 이제 이 내부 에너지 값의 절대값, 이건 이제 델타 U는 변화값이 차이고, 두 상태의 에너지 차이고, 여기서 델타 값이 안 붙은 그냥 U는 뭐예요? 절대값이 에너지 값. 딱 그 상태의 에너지 값. 처음 상태에서 에너지 값인데, 이 절대 에너지 값은 못 구해요.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 절대 값은.
대값은 구할 수가 없고, 첫째는 그 구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델타 U예요. 내분해지 변화값만 알면 돼요. 우리가 관심되는 건. 예. 그렇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연력학 함수들의 좀 아까 제가 여기다 지웠는데, 아이고. 연력학 함수라고 했는데, 이 연력학 함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 이제 특징 몇 가지 나오는데, 네버네즈에 대한만 특징은 아니에요. 연력학 함수들, 이제 오늘 배우는 모든 연력학에서 나오는 함수들의 다 특징은 상태 함수예요. 상태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상태 함수가 뭔지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 성질을 가져요. 크기 성질이에요. 크기 성질이 뭐죠? 크기 성질? 우리 처음에 했죠. 뭐에 의존하면 크기 성질이에요? 물질의 양. 물질의 양에 의존하면 크기 성질입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으면 무슨 성질이에요? 세기 성질. 그걸 얘기했었죠. 온도하고 부피 제가 비교해서 얘기했었죠. 예,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연력학 함수들은 다 상태 함수고 크기 성질입니다. 그렇게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일단 네 번째 뭐 단위는 줄이라는 거, 에너지니까 당연히 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태 함수가 뭔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상태 함수는 말 그대로 상태에 의존하는 함수예요. 얘가 상태 함수하고 반대 개념, 뭐 대응되는 개념이 경로 함수라고 하는데, 상태 스테이트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경로 함수 패스 펑션이라고 얘기해요. 얘는 상태에 의존하는 거고, 얘는 경로에 의존하는 거예요. 경로 함수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가 그림을 왜 안 넣는데, 왜 안 넣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한번 볼까요? 여기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베이스 캠프예요. 베이스 캠프고, 여기가 이제 꼭대기예요. 정상이거든요. 목적지, 최종 목적지.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돼요. 목적지는 여기서부터 출발해갖고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그러면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빠르게 제일 빠른 길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건 뭐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죠? 예, 예. 여기서 여기하고 요거하고 똑같으면 돼요. 여기서 중간에 이렇게 빙빙 돌아서 갔는지, 곧장 갔는지, 이렇게 돌아서 갔는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첫 번째 상태하고 끝에, 나중 최종 목적지가 같기만 하면은, 거기에만 의존하는 함수가 상태 함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코스를 따라 이렇게 올라갔느냐, 그 최종 목적지를 가는데, 어떤 코스를 따라서 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경로 함수예요.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 그런 차이입니다. 베이스 캠프하고 꼭대기 상태만 결정되면 나머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든 상관이 없는 그런 함수가 상태 함수고, 경로에 의존하는 함수가 경로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경로 함수는 이제 열, 일, 이것이 경로 함수예요. 그렇잖아요. 일도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똑바로 가는 거하고 돌아서 가는 거하고 길도 멀고 에너지 소모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열과 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경로 함수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가 일을 했고 열이 전달됐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연력학 함수들은, 연력학에서 지금 나오는 열과 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함수들은 다 상태 함수예요. 그러니까 뭐 온도, 압력, 그 다음에 지금 내부 에너지, 또 뭐예요? 좀 이따 나오는 엔탈피, 그 다음에 엔트로피, 그 다음에 깁스 에너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상태 함수입니다. 오늘 배우는 모든 것들이. 그 상태 함수와 경로 함수의 차이는 뭐냐면, 상태 함수는 델타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왜? 왜 쓸 수 있을까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어디로 가든 상관없거든요. 이 상태하고 이 상태만 딱 됐으면 그 값들만 알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델타 값을 쓸 수가 있어요. 상태 함수는. 그런데 경로함수 QW는 그걸 쓸 수가 없어요. 델타 못 씁니다. 예. 어떤 경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델타 단지 변화 값만 알 수는 없어요. 예. 경로에 따라 달라져서. 그게 또 이 델타와 쓰는 게 차이예요. 요 이제 다음에 좀 뒤에 보면 나오는데 델타 U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E를 안 하면 전부 다 이게 Q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변화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열이 얼마만큼 받았냐에 따라서 내부 에너지가 이만큼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보면은 이제 요건 변화값 델타를 쓸 때 이건 그냥 그대로 절대값을 써요. 대응돼요. 그게 이제 상태함수와 경로함수의 좀 차이점이에요. 그거 이제 자꾸 보시면서 느끼셔야 돼요. 일단 수학적인 의미로 저렇습니다. 그럼 아까 일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했는데 물리학적으로 뭐 얼마만큼의 힘으로 어떤 물체를 이동시키면 일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연력학에서의 일은 그런 일이 아니고요. 그런 일이 아니고 거기 이제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팽창일이에요. 팽창일. 연력학에서는 팽창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을 하면 다 팽창일이에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해요. 무시해요. 없다고 칩니다. 그래서 다 팽창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 팽창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정의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로 이제 제가 팽창일이라고 썼지만 반대로 수축할 수도 있어요. 수축할 수도 있습니다. 뭐 수축일이라고는 얘기는 아니지만 팽창하고 수축은 부피가 변화된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 부피 변화에 따른 일의 변화, 에너지의 변화예요. 부피 변화에 따른 에너지의 변화. 이게 이제 팽창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부피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피 변화가 될 때 외부에 어떤 힘이 작용을 해요. 그 힘에 작용하는 거에 대응해서 부피가 변화를 하거든요. 그것은 외부의 힘이라는 건 여기서는 이제 압력을 얘기합니다. 압력. 그래서 압력과 부피의 압력 부피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력이 P고 그죠? 부피가 V잖아요. 그래서 PV 워크라고 얘기합니다. 압력 부피에 또는 PV 워크 이렇게 줄여서 그냥 이런 식으로 용어를 이제 그렇게 쓰는데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팽창일의 기본적인 이제 정의는 화학 반응에서 어떤 기체가 팽창하는 건 기체잖아요.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거의 부피 변화가 없어요. 일반적인 그 조건에서는 아주 고압이 아니고서는 부피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액체나 고체는 기체만 부피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많이 변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체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거에 따라서 그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표현되는 일에 그것을 팽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일을 한다, 그래서 일을 받는다. 일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일을 한다는 의미는 부피가 팽창하는 거예요. 부피가 팽창하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피가 팽창하면 에너지가 소모가 되죠. 예, 소모가 됩니다. 예, 그거 개념을 일단 잡아놓으시고 거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거기 그림이 노트에 그림이 있으니까 제가 칠판에는 안 그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똑같이 단면적 그 A가 그림에서 A라고 나온 것이 단면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된 요 면적이 A고요. 단면적이 A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추가 두 개 있다가 있을 때 멈춰 있었는데 추가 두 개 있을 때 여기 딱 멈춰 있었는데 하나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됐어요? 쑥 좀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죠? 여기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가 또 올리면 이거 하나 위에다 버려버리면 하나만 놔두면 그만큼
위에 무게가 주니까 올라간다고요. 그럼 무게가 준다는 의미가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다가 어떤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압력. 쉽게 말하면. 압력을 가한다는, 이것이 압력의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추 두 개를 갖다 놨다는 것이 그만큼의 압력을 위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밑에 이제 여기 기체들이 있으니까 기체들이 또 여기 막 이렇게 대응해서 이 추의 무게에 대응해서 이렇게 떠받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똑같으니까 그 힘이 위에서 누르는 힘하고 추의 무게에 의해서 늘어지는 그 압력하고 그다음 밑에서 공기들이 떠받치는 힘하고 같으니까 얘 딱 멈춰 있죠. 피스톤이 하나 떼버리면 위에가 압력이 주니까 얘네들이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올라간다고요. 올라가다 보면 부피가 커지니까 압력이 어떻게 돼요? 부피 커지면 압력이 감소하죠. 그죠? 예,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압력이 감소하니까 여기 내부 기체들이 누르는 힘들이 감소하니까 부피가 증가하면서 어느 순간 딱 되면은 얘도 감소했고 얘도 이제 부피 팽창하면서 감소하니까 그 또 다른 지점에서 또 평행을 이루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림처럼 그 얼마만큼 이렇게 이 피스톤이 이동을 한다고요. 요 H만큼. 그래서 여기서 E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워크는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얼마만큼의 힘으로 어느 정도 움직였느냐. 그것이 이제 일이었어요. 물리학적으로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풀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압력이 뭐였죠? 압력의 정의? 물리학에서 압력의 정의가 뭐예요? 단위 부피당, 단위 면적당 받는 힘, 그죠? 뭐 면적을 여기서 A라고 합시다. 단위 면적을 받는 힘이라고요. P가 압력이. 그러면 요거 힘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바꿔주면 F는 뭐예요? P하고 A하고 곱한 거죠. 압력하고 그 압력이 작용하는 단면적하고 곱이 곧 힘이에요. 그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P, A, D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여기서 D라는 건 사실은 여기 지금 이 그림에서는 H에 해당되는 겁니다. H에. 그러니까 단면적 곱하기 이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여기 H만큼 이렇게 추 하나 떼어내면 이렇게 부피가 증가하면서 또 다른 또 평행 상태가 가는데 그럼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그럼 요 양 이게 뭐예요? 단면적 곱하기 높이 A 곱하기 H 이게 뭐예요? 부피죠. 그게 부피죠. 단면적 곱하기 부피잖아요. 단면적 곱하기 높이가 부피니까 요게 D라는 것이 이제 그 움직인 거리 H 여기서는 H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와 부피 변화 델타 V 그죠? 부피 변화 요건 부피 변화 값이잖아요. 부피 변화 값 그러니까 P 델타 V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유도는 그렇게 돼요. 예. 의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압력을 누르고 있는 상태 그것이 압력이 감소가 되면 여기서 밑에서 압력이 더 세니까 이렇게 부피가 팽창하면서 기체의 압력이 부피 팽창에 따라서 감소하니까 어느 순간 되면 외부 압력이 감소된 만큼 내부 압력도 감소된 상태 그때까지 얘는 계속 부피가 변한다고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딱 멈춰 섰으면 그때까지의 요 부피 변화 값하고 그 다음에 압력은 사실 외부 압력을 써도 되고 내부 압력을 써도 되는데 정확하게는 외부 압력을 써야 돼요. 예, 외부 압력이 변한 거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여기 힘이란 건 대응해서 일을 하는 주는 힘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에 대해서 P 델타 V라고 W는 그렇게 유도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요 의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압력 단위 거기 이제 나왔는데 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에서 뉴턴 퍼 미터 제곱 이것이 파스칼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했습니다. 처음에 1장 강의 기본 개념 얘기할 때 다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부호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일을 이렇게
1의 계산은 P 곱하기 델타 V 이렇게 되는데 2를 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념이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라고요. 그러니까 W는 쉽게 말하면 2를 했다면 마이너스 P 델타 V만큼의 에너지 손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W 마이너스 P 델타 V 그렇게 걔가 행한 일이니까 그만큼의 에너지를 소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모했으니까 마이너스고 그래서 W는 마이너스 P 델타 V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5절의 팽창 1의 종류에서 팽창 1의 종류는 조금 고급의 내용이거든요. 일반학 책 중에서 나와 있는 책이 몇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정리를 쭉 해드렸어요. 일단 거기에 이제 보시면 기체가 팽창할 때, 그러니까 부피가 팽창할 때 외부의 압력의 조건에 따라서 팽창의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한 4가지 정도가 될 겁니다. 4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유팽창, 두 번째는 외부 압력이 일정할 때 팽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역 팽창, 네 번째는 이제 등온 가역 팽창에서 4가지 조건이 팽창 일의 종류 4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일의 양을 계산할 때 서로 다르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1 하면 W 마이너스 P 델타 V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반학적인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 외부 압력의 조건, 그다음에 그 온도의 조건, 요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변화가 또 어떤 변화냐에 따라서 그 행한 일을 소모된 일은 달라져요. 뭐 그 양이 커지진 않지만 굉장히 차이가 많지는 않지만 달라요. 의미적으로. 그거를 좀 일단 먼저 그러면 팽창일의 종류에서 기본적으로 팽창일의 종류 기본 첫 번째 얘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얘기는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W는 마이너스 P 델타 V인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PEX가 있죠? 위에서. 그러니까 EX라는 건 외부 압력이에요. 익스터널 프레셔였고 외부 압력입니다. 외부 압력이 위에서 누르고 있고 또 밑에서 P 점선으로 된 게 외부 압력이고 실선으로 된 것이 밑에 그 기체들이 발휘하는 압력이에요. 그것이 같은 상태 평형했을 때, 그러니까 평형이라는 것은 그 두 개가 같을 때예요. 변화가 없을 때. 그렇게 평형이 있을 때, 있다가 외부 압력이 감소한다든가, 아니면 내부 압력이 증가한다든가. 내부 압력이 증가할 때는 언제가 있을까요? 언제 내부 압력이 증가할까요? 어떻게 되면 기체의 압력이 증가해요? 온도 올리면 되죠? 네, 온도 올리면 여기 밑에 기체 부피 팽창하면서 부피가 팽창을 하면 압력이 감소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압력이 증가가 됩니다. 그런 경우를 기억을 해두세요. 아무튼 밑에 위에 외부 압력이 감소해서 내부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피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게 그건 좀 아까 설명해 드린 거와 똑같아요. 그럼 이거를 좀 전에는 제가 델타와 D의 의미를 얘기를 했었나요? 델타와 D의 의미를 얘기했었나요? 얘기 안 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아까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요거 설명은 좀 이따 하고 여기서부터 요거까지만 얘기를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델타 U, DU 이 의미는 뭐냐면 델타라는 거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값이에요. D 이거 뭐예요? 뭐 할 때 D 앞에 D자 붙여요? 수학에서? 미분할 때 D자 붙이잖아요. 그죠? DX 그죠?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게 뭐예요? 미분
미분 아주 미세한 변화란 말이에요. 아주 미세한 변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측정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작은 미소 변화를 미분 D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델타 U는 측정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값으로, 예를 들어서 굳이 진짜 비율을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얘가 100줄 빼기 10줄 뭐 이런 식으로, DU는 0.001줄 빼기 0.0001줄 뭐 이런 식의, 이런 개념적으로 따진다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온도 변화 이런 거 따질 때도 온도 계트로 측정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델타 T가 될 수도 있고 DT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온도 변화가 미세한 변화일 경우 DT가 되는 거고, 우리가 온도계를 측정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실험실에서 측정할 수 있을 만큼의 변화는 델타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변화라는 건 똑같아요. 단지 그 변화 크기 사이즈가 다르다는 것 뿐이죠. 요거를 이거 이제 화학할 때 좀 필요한 개념입니다. 델타와 D의 의미. 예. 그러면 팽창 1의 종류는 이 2시간에 다시 설명을 하죠.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예. 그러면 1교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